안녕하세요,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 책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듯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각자 다른 언어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확실히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정서 탱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탱크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아이든 어른이든 이 탱크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탱크가 비었을 때는 공허함을 느끼며 때로는 잘못된 행동이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탈선과 문제 행동 역시 결국은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녔고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여러 형태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정확히 알고 실천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행복이 채워집니다. 상대방의 탱크가 가득 차면 그 역시 나의 탱크를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의 관계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사랑의 첫 번째 언어는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깊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은 잘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북돋우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난과 비판은 사랑의 탱크를 단숨에 바닥나게 만듭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남편에게서 칭찬의 말을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늘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성적으로만 분석하려 했기에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말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이들이랑 노는 게 뭐가 힘드냐라는 남편의 말은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새로운 칭찬 한 가지를 배우자에게 해보라. 자녀들에게 너희 엄마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해보라.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칭찬하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질문: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얼마나 자주 인정과 칭찬의 말을 건네고 있나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 언어는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부가 데이트 시절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즐겁게 대화하지만 결혼 후에는 같은 식당에 앉아도 메뉴판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집중의 질입니다. 저자는 하루에 3번 자신에게 묻기를 권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을 배우자에게 간단하게 나누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되고 점차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한 이벤트일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 단둘이 산책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 여러분의 관계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배우자와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나요? 세 번째 사랑의 언어, 선물. 세 번째 언어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담긴 표현입니다. 꽃 한 송이, 손편지 한 장, 여행 중에 주운 조약돌조차도 선물의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즉 시간과 존재의 선물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힘든 순간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 정말 선물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작은 간식, 손으로 만든 카드, 하루 동안의 따뜻한 문자 한 통이 사랑의 탱크를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질문: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감동했던 선물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돈을 쓰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 봉사. 네 번째 언어는 봉사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배우자가 원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 작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봉사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일은 아내의 몫, 경제활동은 남편의 몫이라는 생각은 봉사의 언어와 맞지 않습니다. 남편도 청소를 할 수 있고 아내도 자동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이 가장 사랑을 느꼈던 작은 도움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루 배우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작은 봉사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 스킨십. 마지막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손잡기, 포옹,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같은 신체적 접촉에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을 자주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이는 성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면 외출할 때 손을 잡아주거나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탱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보여주는 것도 배우자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얼마나 자주 스킨십을 하고 있나요? 스킨십이 부족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이 크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공허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어.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 않아. 이 간극을 메우는 열쇠가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찾아내고 그 방식으로 꾸준히 표현할 때 비로소 사랑은 마음 깊숙이 닿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필요할 수 있고 친구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따뜻한 포옹 한 번으로도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이며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언어를 배우고 실천할 때 그 효과는 단순한 관계 개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건강하게 변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이번 한 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 있는가? 사랑의 탱크가 채워질 때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냉랭하던 배우자가 따뜻해지고 반항하던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며 관계 속에서 미소와 대화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 한마디, 짧지만 집중하는 시간, 소소한 선물, 기꺼이 돕는 행동, 따뜻한 포옹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아인 식구들 모두가 이번 기회에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 실천하면서 관계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언어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채워지길 응원합니다.